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잘 정리하면서 한 주 출발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선반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기대했었던 이제 탄핵에 대한 결과가 일단 나왔고, 그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그동안 증시가 한 나흘 정도 먼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탄핵이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강밥 출발 후에 결국에는 강밥 출발 후에 코스피는 약밥선에서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대체적으로 강한 하방 경직이 전개됐습니다만 더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조금은 이제 부진한 가운데 오늘 장이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탄핵이라는 재료가 선반영이 됐고, 시장 자체가 일단 관망장세를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어떤 재료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하고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움직이겠다라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주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그동안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세가 나타났고, 증시 주변 여건 자체가 지금 당장은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우리가 더 많은 집중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시장은 경제라고 하는 큰 흐름을 이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될 건데, 탄핵 전국 그리고 계엄 전국 이전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너무나 부진했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증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은 그 위치까지 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장은 경제적인 흐름과 그리고 탄핵이라는 변수 외에 새로운 펀더멘탈을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펀더멘탈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여전히 주변 여건 자체가 변화되는 상태가 안 되고, 또 지수는 올랐지만 경제적인 여건 자체가 좋아지는 흐름이 연출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기관들은 또 매수세가 들어옵니다만 연기금의 매수세가 연출되고 일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왔을 뿐 전체적인 기관들은 여전히 매도가 진행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수급적인 개선도 연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의 주변 여건 자체가 아직까지 크게 개선되는 조짐들이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아직은 없다라는 점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은 일단 탄핵 국면이 일단락이 되면서 시장은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아직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고 또 나흘 동안 올랐고 그에 따른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타났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들이 없다 보니까 시장은 아직도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여전히 큰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 장세는 당분간 지수 혼주 장세가 진행되면서 더 올라갈 것인지 내지는 더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인지, 최소한 저는 폭락에 대한 우려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약간의 눌림 조정은 나오더라도 폭락 조정은 없을 것이고요. 더 갈 것인지 내지는 옆으로 좀 더 옆으로 기어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의 흐름이 결정될 거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좀 올랐습니다만 너무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조금 조심스럽게 시장의 큰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부터의 시장은 이 수급도 지수도 조금은 새로운 재료를 기다리는 네. 그런 타이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는 순환랠리 조금 더. 네. 순환랠리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순환랠리가 계속 돌고 있고요. 또 워낙에 긴 시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지치실 것 같아요. 따라다니는 것도 쉽지 않고요. 이 순환랠리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정도는 오르고 나서 또 새로운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또 하루 이틀 움직이고 새로운 종목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일일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좀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고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이런 장세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일단 시장 자체는 이제 바닥권에 일단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필요 없겠고요. 이 안정권의 장세는, 이 바닥권 장세는 우리가 이제 보실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순환 랠리를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맞겠습니다만, 좀 더 긴 호흡에서는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도 뭐 2차전지라든가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주가가 빠질 때보다 하루에 1%씩 물량을 잡아가자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국 증시는 그렇게 바로 좋은 주식을 한 1%씩 잡아가는, 묻어두는 그런 전략은 단행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장은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에 따른 혼조 장세가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조정 장세가 약간의 횡보 내지는 약간의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내일부터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추격 매수에 나서는 그런 전략보다는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났던 종목들은 한 자리 차익 매물 정도는 내놓고 또 못 올랐던 종목 중심의 또 순환 흐름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좀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도 단기적으로 오른 상태에서 주춤한 이런 장세가 됐기 때문에 아직은 뭐 미국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서 미국 증시가 여기서 빠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지수는 또 한 번 저점을 또 테스트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에 대한 너무 낙관적인 전략보다는 약간은 조심스러운 접근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자, 다만 앞서 언급드렸듯이 지금 한국 증시가 워낙에 위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공석인 자리가 됐고 또 헌재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 워낙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어떤 추경이라든가 경기를 살리기 위한 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이런 어떤 대책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한국 경제를 안정시키고 증시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정부의 노력이 조금씩 가셔야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내년 1분기에서 길어봐야 2분기 안에 증시를 살리기 위한 내지는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좀 힘들지만 좋은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이런 전략은 충분히 해볼 만한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내년 1월에 트럼프,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 출범하고 그다음에 이제 3월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탄핵과 관련된 또 이제 헌재와 관련된 결과도 나올 수가 있겠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불확실성 변수가 해소가 되면서 내년 늦어도 1분기에서 2분기 안에 증시의 터닝 포인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나 역시 그거는 먼 관점이고 지금은 역시 이제 당분간 지수 혼조 장세 속에서 종목군들의 순환 랠리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잠깐 보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지루하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해서 수급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이제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약보합선에 마감이 됐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4천억 정도, 코스닥에서 1,1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오늘도 비교적 많은 매도가 나왔고요. 투신권들도 500억 정도 그리고 80억 정도 매도가 또 나온 상태입니다. 투신권들이 전체적인 한국 증시에 있어서 전문 프로 투자가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다라고 했을 때 투신권들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장세에서는 시장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에서 지수가 크게 올라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고요. 개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네. 일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철저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 그 종목 장세가 그렇게 뭐 강력하게 진행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지금은 단기 목표가를 목표 수익률을 대체로 한 10에서 한 30% 정도로 짧게 가져오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바람직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목표 순환 랠리 하루 이틀 정도 급등하면 한번 털고 빠졌던 종목 중심으로 길목을 잡고 또 한번 올라면 털고 이런 순환 흐름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에 지금은 아직은 바람직한 장세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 랠리가 당분간 더 이어지는 가운데 그래도 길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하에 좋은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잠시 후에 종목 탐정 한규수 매니저님의 종목도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저희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리뷰는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SP소프트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소프트가 오전장 초반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강보합선에서 왔다 갔다 이제 혼조 장세를 기록하다가 막판에 주가가 한 6.8%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바닥을 찍고서 이제 움직이는 상태인데 말씀드렸듯이 대바닥 진바닥을 찍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뭐 121선 위에까지 올라서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슈가 글로벌적인 트렌드
트렌드고 계속해서 확장 국면에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모멘텀들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더 들고 가는 전략은 단행하셔도 더 좋을 거로 보고 있고 약간은 밀 때는 저가 매수는 단행하시되 자, 이 종목은 뭐 단기적인 목표가 정도까지 오게 되면 그 정도 선에서 여기서 뭐 장대 항목 한두 개 정도 나오게 되면 과감하게 물량을 털고 나오는 그런 관점의 대응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케이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조선주들과 함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말씀드렸죠. 조선주들은 대형주들이고 지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런 가운데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자, 지수와 무관하게 중소형주로서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KF 같은 종목들도 상당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못 올랐던 종목이고 은근하게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반등 장세가 한두 차례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매도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약간의 눌림이 나오거나 약간 쉬어가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뭐 본격적인 반등 타이밍을 잡는다라기보다는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는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펼칠 때 가장 안전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보유 전략과 함께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게 되면요. 자,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보겠습니다. 자, 중국 ETF 관련주들이 중국의 대규모 부양 대책이 발표가 되지 않음에 따른 실망감을 가지고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도 전반에 걸쳐서 동반해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2.9% 밀리는 흐름인데 다시 한번 직전 저점까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죠.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망감도 주가 하락세를 이끌어낸 것인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중국 당국의 경기 부양 대책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부양 대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한 상태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 중국 관련주의 시세가 나올 때는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현재 구간까지도 주식을 뭐 팔지 않았다고 한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고요. 저는 들고 가는 전략 주겠고 저점을 찍고서 나중에 뭐 중국 증시가 회복되는 조짐들이 나오거나 내지는 중국의 경기 부양 대책이 나온다라는 조짐이 나올 때는 역시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중국 관련주, 중국 ETF 관련주 좀 먼 시각을 가지고 볼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중국 관련 ETF와 케이프까지는 홀딩하면서 더 수익을 안겨줄 그 타이밍을 기다려보겠습니다. SP소프트는 장대 양봉이 등장하면 저희가 수익 실현으로 대응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크라우드웍스입니다. 급등 후에 오늘 조금 숨고르기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자, 이 크라우드웍스도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물방에서 제가 한번 이 종목도 같이 한번 보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던 것들한테 지금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딩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흐름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겠고 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등치가 작은 반면 나중에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 잠재력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네. 자, AI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거나 또 이를 위한 통합 솔루션이라든가 또 데이터 라벨러를 교육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말 그대로 전반에 거친 AI 데이터 관련된 시스템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480여 개 이상의 대기업들과 IT 기업과 그리고 금융기업들을 중심으로 고객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을 중심으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최근에 인공지능 시장이 성장하면서 맞춤형 인공지능 솔루션하고 인공지능 데이터 거래소 확보 등 새로운 인공지능과 관련된 섹터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잠재력은 생각보다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신규 상장된 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했던 종목이고요. 현재 주가 역시 진바닥 대바닥을 찍고서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죠. 1차적으로 16,000원도까지 갔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재반등에 나서는 N자 상승 패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섰다가 또 탄핵 정국이 나면서 좀 밀렸고 이제 탄핵 정국이 마무리가 되면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국면들인데 역시 뭐 20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윗꼬리 달고 음봉이 나타났습니다만 눌림목 자체는 그렇게 깊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종목은 다시 눌림이 나오더라도 눌림목 후에 반등이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무시할 필요 없겠고요. 네. 약간의 눌림 조정이 더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 17,760원에서 조금 밀릴 때를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움직이면 강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24,000원, 자,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크라우드웍스입니다. 탄탄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있고 주가는 바닥을 찍은 후에 N자형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는 24,000원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더 배우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자, 화요일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일 장 마감 후에 3시 5분 무료 방송 진행이 될 겁니다. 내일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이후부터 내년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줍줍해 볼 만한 시장 핵심적인 주도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언급드리고 있는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라든가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자,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내일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장 마감 후에 이 새 대응 전략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힌트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